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여자 에젤 강미경입니다. 서울대 의대를 졸업하고 미국에서 40년간 이비인후과 전문의로 활동해 오신 서윤성님의 흥미로운 이야기 헬로우 닥터 CO 들려드릴게요. 나이는 40대인데 피부는 60대 노인인 사람들이 있다. 아, 담배를 피우시는군요. 피부를 당기는 성형수술을 하고 화장을 하기에 앞서 담배를 끊으세요. 흡연은 국민 건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질병을 가져다 주고 수명을 단축시키며 의료 수가에 부담을 주고 때로는 화재를 일으켜 귀중한 생명을 앗아가기도 한다. 나는 담배의 해로움을 환자들을 통해 생생히 배운 사람이다. 수많은 아까운 생명이 담배로 인한 질병과 고통 속에서 죽어가는 것을 내 두 눈으로 목격했다. 폐암, 구강암, 대장암, 방광암, 식도암을 비롯해 심장병, 고혈압, 뇌졸중, 폐기종, 소아의 2차적 호흡기 병 등 서울 근교 산해 등산로 입구에서 배낭을 메고 모여 열심히 담배 피우는 사람들을 보면 의아한 생각이 든다. 건강 때문에 등산을 하면서 어째서 여전히 담배를 피울까? 또 폐와 기관지를 전공하는 동료 의사가 추운 겨울날 병원 건물 앞에서 파이프를 빨고 있는 모습 역시 딱하기는 마찬가지다. 그만큼 담배 피우기를 포기하기가 어렵다는 얘기다. 신경외과를 전공하는 한 동료는 병원 내 금연 규정이 선포된 후 갑자기 은퇴해버렸다. 혹 지나가는 길에 마주쳐 얘기라도 나누게 되면 여전히 줄담배를 피운다. 담배 때문에 극심한 고통을 겪은 사람을 소개한다. 선배님, 미시간에서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인데 잠시 들러도 되겠습니까? 후배인 닥터 문의 전화다. 스키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코가 하도 막혀서 지나가는 길에 검진을 받으러 들르겠다는 것이다. 그의 비강을 비롯해 필요한 부위를 진찰하니 아주 많은 폴립, 혹 모양의 작은 돌기덩어리로 콧속이 꽉 막혀 있었고 폴립이 질기고 딱딱해 심상치가 않았다. 최종 조직검사에서 불행하게도 암이 섞여 있다는 진단을 받았다. 그는 방사선 치료를 받은 후 매달 정기적인 진료를 받았으나 암세포가 계속 자라나 텍사스의 유명한 암센터로 갔다. 콧 속에 생긴 이 악성 종양은 왼쪽 눈의 일부와 뇌막을 침범하기 시작해 결국 안구와 뇌막을 떼어내는 16시간에 걸친 험악한 수술을 해야 했다. 수술 다음 날 동료 의사들과 함께 병원으로 그를 찾아갔다. 의사인 그가 한 사람의 환자로 병상에 누워있는 것을 보니 참으로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다. 더구나 나이도 50밖에 안 되었는데 기관지 튜브를 목에 끼우고 있었고 안구 적출로 한쪽 눈에 거즈가 덮여 있었다. 손과 발에도 상처가 있었는데 조직을 떼어 얼굴 수술 부위를 재건하는 데 사용한 흔적이었다. 아프지는 않은가 이 사람아? 우리가 묻는 말에 선배님들 오셨군요. 감사합니다. 마취에서 깨어난 후 전신이 무척 아팠습니다. 말로는 표현이 안 되는 그런 고통이었습니다. 아무리 진통제를 맞아도 고통이 가시지 않았어요. 저는 울었습니다. 그리고 빨리 고통을 없애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또 울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으세요? 천사를 믿으세요? 그처럼 고통스러운 시간에 저에게 바로 천사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아픈 몸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닥터 문, 이제는 너무 아파하지 않아도 됩니다. 내가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내 몸을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신 천사입니다. 그러자 그처럼 많은 진통제를 맞고도 가시지 않던 고통이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는 걸 느꼈습니다. 천사를 보내주신 분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습니다. 외과 의사인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환자의 입장에서 제가 경험한 사실입니다. 어째서 천사가 내 손을 어루만지고 간 그 순간부터 고통도 덜해지고 이렇게 생에 대한 의욕이 솟아나는 걸까요? 그는 성공적인 마지막 수술 후 기후가 따뜻한 지역으로 이사했고 당연히 담배도 끊었다. 겨울철이면 해가 잘 안 나는 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우울증에 빠지기 쉽고 병의 회복도 느리다.
좋은 기후 덕분인지 그는 1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건강한 모습으로 재발 없이 잘 살고 있다.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 담배를 피우는 것은 건강에 아주 나쁜 일입니다. 제가 겪은 이 고통을 보세요.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가 하는 말이다. 여러 교회를 다니며 간증을 하고 있어 그를 본 사람도 있을 것이다. 또 한 분의 한인 의사도 비슷한 암이었지만 발견했을 땐 이미 뇌로 번져 수술도 못 받아보고 1년이 못 되어 사망했다. 그 역시 담배를 많이 피우던 사람이다. 자신은 담배를 피우지 않았지만 아내가 매일 피워댄 담배 연기 때문에 폐암에 걸려 사망한 40대 남편을 본 적도 있다. 억울한 사람이다. 그리고 평생 돈을 모으느라 자신의 건강을 소홀히 해서 벌어놓은 돈을 한 푼 써보지도 못하고 갑자기 병에 걸려 고생만 하다가 가버린 억울한 사람도 보았다. 근면 절약하여 재산을 모으는 재미로 살던 50대 남자가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수척해지더니 폐암으로 몇 달 후 세상을 떠났다. 심하게 피워대던 시가가 원인이었을 것이다. 그 많던 재산은 그가 사망한 후 평소에 그렇게 미워하던 아들 며느리가 비싼 자동차에 보트며 자가용 비행기를 사느라 흥청망청 쓰더니 몇 년 후에는 망해버렸다고 한다. 수많은 환자를 보아온 의사로서 나도 다시 한번 말하고 싶다. 담배는 모든 병의 원인입니다. 당장 끊으십시오. 미스터 짐 찰스는 전문 장의사다. 2년제 장의사 전문대학에서 공부하고 인턴 과정을 1년간 마쳤다고 한다. 위생학, 종교학, 생물학, 화학, 철학, 신학, 법학 이 모든 교육과정을 끝낸 후 면허시험을 치는데 실기시험이 아주 까다롭다고 한다. 시신을 다루는 직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힘든 일인지 말해주는 대목이다. 미스터 찰스, 언제 가장 바빠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시기는 겨울철입니다. 11월 말 추수감사절 때부터 크리스마스를 거쳐 겨울 내내 바쁘죠. 그러다가 봄이 되면 좀 한가해져요. 정신적으로 침울해진 환자나 육체적으로 장기적인 치료가 요구되는 사람들은 기후가 좋은 곳으로 이사가면 회복이 빠르다고 한다. 노인들이 한겨울을 잘 넘기면 그 해는 대개 무사히 넘긴다는 말도 있다. 얼마 전 찰스의 장의사에 찾아갈 일이 생겼다. 성대암으로 고생하던 내 환자가 자신의 집에서 사망해 주치의인 내 진단서가 필요했기 때문이다. 장의사의 문을 열고 들어선 나는 찰스가 인도하는 복도를 따라 열쇠로 잠가놓은 문을 열고 시체 분장실로 안내되었다. 더운 날씨인데도 방 안은 서늘했다. 25평 남짓의 공간이다. 의과대학 시절 시체 실습실보다 아늑한 분위기였다. 한 사람을 분장하는 중인가 보다. 아주 보드라운 분홍색 전깃불이 선반에 누워있는 한 시신을 비추고 있다. 방 안에는 여기저기 5구의 시신이 돌침대 위에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채 누워 처치를 받고 있었다. 그는 낮에도 밤에도 이렇게 혼자서 정성껏 시신을 마무리하는 것이다. 킬 선생, 혼자 밤에 일하면 무섭지 않아요? 귀신이라도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가 웃으며 대답한다. 닥터 시오, 저는 죽은 사람은 하나도 무섭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만이 무섭죠. 이 사람들은 영혼이 이미 떠나버린 몸뚱이에 불과합니다. 저는 이분들을 위해 시신을 잘 마무리하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저도 하나의 예술가죠. 나는 그가 가리키는 돌침대 위에 단정히 누워있는 내 환자를 확인했다. 며칠 전까지 진통제 처방을 받아가던 그가 이젠 아주 평화로운 얼굴로 조용히 눈을 감고 누워있는 것이다. 기관지 폐쇄로 인한 호흡기 마비, 성대암 말기에 진단명을 기재하고 그 사무실을 나왔다. 미국은 아무리 땅이 넓어도 사후에 화려한 무덤으로 과시하지 않는다. 심지어 남쪽의 큰 도시 중에는 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똑바로 세워서 매장해야 하는 곳도 있다. 미국 사람들 중에는 화장한 후 그 가루를 카리브 해안이나 하와이의 오하우 섬 북쪽 해변 아니면 몬테나의 경치 좋은 평원 등에 뿌려주기를 원하는 사람도 많다. 사람의 시신이란 결국 유기물질이니 분해되어 대기로 날아가고 땅으로 스며든 후
또 다른 생명체나 무기물을 만드는 데 사용될 것이다. 죽음에 이르지 않는 생명은 없다. 죽음 이후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생각하고 준비하며 살아야 할 것이다. 사람은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야 하는 운명이다. 죽음의 문턱 가까이까지 다녀온 환자들을 나는 여러 명 보았다. 그들이 생과 사의 기로에서 겪은 이야기를 나 혼자 알고 묻어버리기엔 너무 아까워서 몇 가지를 나눈다. 닥터 씨요, 제 환자 좀 봐주세요. 빨리요. 일반 외과 의사 에크하우저가 방금 도착한 환자를 가리키면서 내게 다급하게 소리친다. 가보니 수술 후 환자에게 갑자기 호흡장애가 발생해서 기도에 튜브를 삽입해야 했는데 쉽게 하려고 코로 넣다가 코피가 터진 것이다. 환자는 전신마취로 수술 후 아직 의식이 돌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캐시 존슨이라는 그 환자는 32세의 뚱뚱한 백인 여자였다. 구강으로 기도를 확보하고 환자를 다시 수술실로 옮겼다. 그리고 옆에서 나를 도와주던 간호사에게 말했다. 빨리 코피를 처치하는 기구를 가져와요. 헤드라이트와 소작기구 등 필요한 기구들이 금방 준비되어 출혈 부위를 잘 처치한 후 거즈에 항생제 연고를 발라 비강을 막았다. 그 모든 과정이 전신마취가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다행히 출혈이 잘 멎어 그녀는 회복실로 옮겨졌고 나는 곧바로 다른 환자를 보러 갔다. 그러니까 그녀는 물론 그녀 가족과도 전혀 이야기를 나누지 못했고 다만 나중에 별 탈 없이 중환자실로 옮겨졌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리고 이틀 후 그녀의 코에 넣은 거즈를 뽑기 위해 중환자 병동에 있는 입원실을 찾아 담당 간호사와 함께 들어섰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일어났다. 아, 닥터 시오 오시는군요. 아니, 저를 아세요? 박사님, 저는 그날 일을 모두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때 수술실에서 제 코피를 치료하시는 모습을 모두 내려다보고 있었으니까요.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당신은 전신 마취 상태였을 뿐 아니라 눈과 얼굴을 완전히 수술 시트로 덮고 있었는데요. 그녀는 웃으면서 말을 받았다. 제 몸은 전신 마취 상태였지만 저의 영혼이 수술실 위에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나뿐 아니라 같이 서서 듣고 있던 간호사도 매우 놀랐다. 정말이에요, 박사님. 그 방에 간호사가 둘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의 이름이 메리였어요. 나는 믿기지 않았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환자의 차트를 뒤져서 수술 기록을 확인했다. 놀랍게도 그날 수술실에서 나를 도와주었던 간호사 중 하나가 정말 메리였다. 그리고 그녀가 설명하는 당시의 정황은 모두 정확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육체를 떠나 공중을 맴돌면서 지켜보고 있었다는 사실을 믿어달라고 했다. 그녀는 그 후 수술한 자리가 잘 아물고 걱정했던 암이 아니라는 진단이 나와서 무사히 퇴원했다. 그리고 2주일쯤 지나 내 클리닉에 왔다. 아픈 데는 없으세요? 내가 물었다. 견딜만 해요. 전신이 얻어맞은 것처럼 뻐근하긴 하지만 별 문제는 없어요. 다행히 그 이후 그녀에게는 별다른 이상이 없었고 건강도 점차 회복되었다. 몇 년이 지난 후 세차장에서 일하는 그녀를 다시 우연히 만났다. 반갑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하여 그녀에게 그때 그 일이 정말 사실이었는지 또 한 번 물었다. 그녀가 대답했다. 그것은 제가 지금 살아있는 것보다 더 분명한 사실이었습니다. 내가 대학병원에서 2년차 레지던트 수련을 받을 때다. 어느 날 오후 닥터 라즈라는 조교수의 외래 진료실에서 그의 진료를 돕고 있는데 존 곤잘레스라는 19세 된 스페인 계통의 백인 남자가 찾아왔다. 그 환자는 심한 편도선 염증으로 사흘째 고열에 시달리고 있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염증 부위를 열어주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한 닥터 라즈는 국소 마취 후에 칼로 환부를 절개한 다음 모스키토라는 뾰족한 집게로 좀 더 깊숙이 열었다. 이런 경우에는 흔히 고름이 쏟아지는데 이 환자의 경우는 고름 주머니가 터지지 않고 피만 조금 나왔다. 물도 삼키지 못하니 입원을 시켰다. 그날 저녁 모두 퇴근하고 나만 당직이라 병원에 남았다. 저녁 식사 후 입원 환자를 점검하러 병실에 갔다.
주립병원이라 병실 하나에 25명의 환자가 각각 커튼을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다른 환자들은 다들 잘 있는데 낮에 본 그 환자가 창가에 앉아서 밖을 향해 숨을 몰아쉬고 있었다. 낮에 봤을 때보다 상태가 한결 나빠져 있었다. 헤이, 존, 어떤가요? 괴롭습니까? 숨쉬기가 더 힘드나요? 답답해요. 내가 듣기에도 숨소리가 매우 거칠고 시끄러웠다. 기도가 막혔다는 증거다. 그가 퍼런 입술을 벌리고 침을 흘리면서 나를 쳐다보다가 갑자기 옆으로 쿵 쓰러진다. 호흡이 정지된 것이다. 시간이 없었다. 나는 급히 서둘렀다. 간호사, 빨리 칼 가져와요. 튜브도. 다행히 아주 경험 많은 간호사의 민첩한 도움으로 곧바로 목에 피부를 열고 기관 튜브를 넣어 그를 살릴 수 있었다. 목이 길고 살도 찌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적 수월하게 할 수 있었다. 그는 다시 숨을 쉬게 되었고 그 후 담당 조교수가 와서 염증이 심한 편도선을 떼어냈다. 그리고 며칠 후 목에 튜브도 빼고 정상적인 모습으로 퇴원하게 되었다. 존, 이제 집에 가면 음식은 2주일간 아주 부드러운 것만 먹어야 합니다. 당부하는 내게 그가 할 말이 있다고 한다. 성경책을 머리맡에 두고 있는 것을 보니 기독교 신자인 것 같다. 닥터 시오, 제가 꼭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뭔데요? 그날 제가 숨이 막혀 의식을 잃고 쓰러졌을 때 사실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었을 때 그는 어딘가를 한없이 혼자 걸어가게 되었다고 한다. 한참 걷다가 두 갈래 갈림길에 도착했는데 한쪽은 아주 더러운 데다 쓰레기에 덮여 있는 길이었고 또 다른 한쪽은 아주 깨끗하며 꽃이 만발하고 흰 나비가 훨훨 나는 아름다운 길이었다고 한다. 그리고 그는 그 아름다운 길로 한 발을 내딛다가 깨어났다는 것이다. 아, 그랬군요. 이거 미안합니다. 그 순간에 깨게 해서. 그의 영생 천국길을 내가 방해한 것은 아닐까? 아마 이 생에서 그의 시간이 아직 남아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살리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